회장님, 폰에 도청 장치가 있어요. 20살 택배가 내민 쪽지 한 장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일궈온 제국이 내 피와 땀으로 세운 이 거대한 회사가 내 아들의 배신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요. 저는 박원식입니다. 올해 68 원성그룹 회장직에 있습니다. 20살짜리 택배기사가 건넨 쪽지 한 장,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회장실 책상에 앉아 주요 계열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비서실장이 노크도 없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택배기사가 회장님을 직접 뵙겠다고 합니다. 택배기사가? 무슨 소리야? 물건은 비서실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이 친구가 회장님께 직접 전할 말이 있다며 안 물러서네요. 경비원들이 내보내려 해도 짜증이 났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무슨 택배기사가 회장을 직접 보겠다는 건지. 하지만 비서실장의 난처한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들어온 건 앳된 얼굴의 청년이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아직 앳된 기가 가시지 않은 얼굴. 낡은 택배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빨리빨리 택배 소속 강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청년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폰에 도청 장치가 있어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글로만 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네, 지금 장난하는 건가? 내 휴대폰에 도청 장치라니. 이게 무슨... 그 순간 시원이가 급히 손을 저으며 다시 쪽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청각이 남들보다 발달했습니다. 회장님 폰에서 들리는 미세한 전자음을 들었어요. 보통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제야 진지하게 그 청년을 쳐다봤습니다. 농담 같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있는 모습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제가 쪽지에 적자 시원이는 바로 답을 적었습니다. 휴대폰을 제게 주시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전문가에게 보내세요. 분명히 발견될 겁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묘하게 그 청년의 눈빛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을 바라봤습니다. 김 실장, 밖에서 기다리게. 회장님, 나가 있으라고. 비서실장이 나가자 저는 시원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내 폰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나? 어제 회장님 댁에 택배를 배송했습니다. 현관에서 잠깐 기다리는 동안 회장님이 통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휴대폰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초고주파 신호음이 섞여 있는 걸 감지했습니다. 자네가 듣기만 해서 그걸 안다는 게 말이 되나?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가 너무 좋아서 학교 다닐 때 고생도 많이 했어요. 다른 교실 대화까지 들려서 집중이 안 됐거든요. 전문가한테 검사 받아보니 청각 민감도가 일반인의 5배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제 일거수일투족이 누군가에게 새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중요한 계약건이 경쟁사에 넘어가고 제가 비밀리에 추진하던 인수합병 건이 언론에 흘러나가고 이사회에서만 논의했던 내용들이 어떻게든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측근들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들 10수년, 20년을 함께 해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좋아. 확인해보지. 저는 휴대폰을 시원에게 건넸습니다. 시원이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귀에 가까이 대더니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마치 의사가 청진기로 환자 심장 소리를 듣는 것처럼요. 1분쯤 지났을까요? 시원이가 눈을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쪽지에 적었습니다. 케이스 안쪽입니다. SIM 카드 슬롯 근처에 뭔가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케이스를 벗겼습니다. 겉보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원이의 지시대로
SIM 카드 슬롯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투명한 필름 같은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초소형 장치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감히 제 휴대폰에 도청 장치를 달았단 말입니까? 저는 급히 쪽지에 적었습니다. 자네,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나? 아무에게도 안 했습니다. 회장님께만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한테 이걸 알려주는 거지? 자네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 시원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적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30년간 원성그룹 계열사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정년퇴직 2년 전에 산업재해로 쓰러지셨죠. 회사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법정 싸움 끝에 결국 보상을 못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원성그룹을 원망했습니다. 회장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택배를 가져다 드리면서 회장님 얼굴을 봤어요. TV에서 보던 차가운 재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곤해 보이는, 외로워 보이는 할아버지셨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원망만 하고 계셨을까? 아니에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시원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단다.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옳은 일을 해라. 그래서 회장님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간 회사를 경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스쳐 지나갔을까요? 그중 몇 명이나 제대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 청년의 어머니도 그중 한 분이었겠죠. 저는 산재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았습니다. 계열사 공장의 일은 각 회사 대표에게 맡겼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제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자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나? 강미숙입니다. 원성전자 부평 공장에서. 그 이름 저는 기억했습니다. 5년 전 노조와 갈등이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산재 인정 문제로 법정 다툼이 있었죠. 당시 법무팀에서 보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당시 원칙대로 처리하라고만 지시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미안하네. 늦었지만. 정말 미안하네. 제가 쓴 글씨가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저는 회장님께서 이 일을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회장님을 배신했는지 찾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시원이는 제 특별보좌가 되었습니다. 물론 주변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회장님, 20살짜리 택배기사를 특별보좌로 쓰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비서실장이 펄쩍 뛰었습니다. 경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왜? 김 실장, 자네도 처음엔 고졸 출신 아니었나? 내가 발탁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그건 이 친구한테는 특별한 능력이 있네. 내가 필요로 하는 능력이지. 사실 시원이의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30m 밖에서도 사람들의 대화를 정확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나누는 밀담도, 폭도 끝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모두 들었습니다. 저는 시원이와 함께 회사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3층 회의실에서 전무님들이 모여 계십니다. 지금 회장님 퇴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회장이 너무 오래 버티고 있다. 이제 물러날 때도 됐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배신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전무, 15년을 함께한 상무들, 그들이 제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원이가 급히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도청 배우를 찾았습니다. 누군가? 이 사진 중 한 명인가? 시원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입니다. 박재수 상무님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수, 제 둘째 아들, 확실한가? 오늘 도련님이 회사 인근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저는 밖에서 대화를 들었어요. 도련님이 그 사람에게 아버지 휴대폰 추적 잘 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수는 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 재석이는 해외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고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에게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계열사 상무로 앉혔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제 후계자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니. 왜 그랬을까?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시원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내 아들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재수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앉게.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여전히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마치 효자처럼요. 재수야,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없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휴대폰에 도청 장치를 단 게 내 짓이라면서? 재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거짓말하지 마라. 다 알고 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재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왜냐고요? 재수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후계자로 생각하신다고 하셨죠. 하지만 진심이었습니까? 중요한 결정은 항상 형님과 상의하시고 저는 들러리였습니다. 재수는 아직 어려. 재수는 경험이 부족해. 재수는 믿음직하지 못해. 평생 그 소리만 들었습니다. 저도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제가 직접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정보를 미리 알고 먼저 대응하고 더 나은 결과를 내면 아버지가 저를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재수에게 그런 상처를 줬다는 걸 몰랐습니다. 후계자로 키운다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큰아들 재석이를 먼저 떠올렸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재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전 이미 이사진과 손을 잡았어요.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아버지를 끌어내릴 겁니다. 뭐라고? 아버지, 이제 그만 물러나세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재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택배기사 조심하세요. 재미있는 약점들을 찾았거든요. 시원이를 위협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재수가 나가자 저는 시원이를 불렀습니다. 시원아, 위험할 것 같네. 자네 그만두는 게 어떨까? 안 됩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가 시작한 일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라면 그러셨을 거예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재수는 시원이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제 험담을 캐묻고 있다고. 내가 보호해 주겠네? 괜찮습니다. 제 과거는 떳떳해요. 하지만 재수의 공격은 집요했습니다. 그는 시원이 어머니의 산재 사건을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자료를 흘려 원성그룹 회장, 산재 피해자 아들을 특별보좌로 고용, 뒷돈 거래 의혹 같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사진들도 하나둘 재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회장님, 이번 일은 정리하시는 게 물러서지 않겠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면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지.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재수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이대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삐뚤어진 채로 권력을 쥐게 할 수 없었습니다. 주주총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시원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도련님이 이사진들과 주고받은 대화들 제가 다 들었습니다. 불법 거래, 횡령, 배임, 증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요. 그걸 공개하자는 건가? 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네? 왜요? 그건 내 아들이네? 아무리 잘못했어도 감옥에 보낼 순 없어. 하지만 그럼 회장님이 괜찮네? 나는 이미 늙었어. 하지만 재수는 아직 젊지 않나? 기회를 줘야지. 시원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은 회장님을 배신했어요. 왜 그런 사람을? 자네는 아직 부모가 안 되어봐서 모르네. 자식이란 건 아무리 미워도 미워지지 않는 존재라네. 주주총회 당일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술렁였습니다. 재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새로운 회장은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누구입니까? 제 큰아들 박재석입니다.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재수야,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더 배워야 해. 말도 안 됩니다. 약속이 다릅니다. 난 내게 회사를 약속한 적 없다. 다만 기회를 줬을 뿐이지. 그 기회를 내가 저버렸어. 재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은 회사 경영 경험도 없잖아요. 있네? 10년간 해외에서 사업을 성공시켰어. 그게 바로 경험이지. 결국 재석이가 새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재수는 상무직에서 물러나 계열사 이사로 좌천되었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재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믿지 못하십니까? 믿고 싶네. 하지만 지금의 넌 믿을 수 없어. 전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원망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네. 내가 살아서 원망이라도 할 수 있다면. 재수가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택배기사 정말 특별하신가 봅니다. 아니, 재수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시원이가 특별한 게 아니야. 그 친구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지. 내가 했어야 할 일을 대신 한 거야. 며칠 뒤 저는 시원이에게 물었습니다. 시원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계속 여기 있을 건가? 아니요, 회장님. 저는 다시 택배 일을 할 겁니다. 뭐? 왜? 여기는 제 자리가 아니에요. 전 그냥 택배기사가 좋아요. 사람들 만나고 물건 전해주고. 하지만 여기 있으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이 다는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셨네. 네. 자랑스러운 어머니셨어요. 시원이가 떠나는 날 저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자네 어머니 일에 대한 보상금일세. 늦었지만 시원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회장님. 왜? 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 어머니는 돈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었어요.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그럼 회장님이 어머니를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원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을 더 소중히 대해 주세요. 그들도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식이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시원이가 떠난 후 저도 회장직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재석이가 회사를 이끌고 재수는 여전히 저를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할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요. 가끔 길을 가다 택배 트럭을 보면 시원이가 생각납니다. 그 청년은 제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배신이 올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큰 도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능력이란 귀가 좋은 것도 돈이 많은 것도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옳은 일을 할 용기.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요. 지난주에 우연히 시원이를 봤습니다. 여전히 택배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더군요. 시원아, 아, 회장님, 요즘 어떤가? 잘 지내요? 회장님은요? 나도 잘 지내네. 자네 덕분에. 시원이가 웃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하고는 화해하셨어요? 아직은 멀었네. 하지만 언젠가는 잘 될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시원이가 가벼운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살 청년이 건넨 쪽지 한 장. 그 작은 쪽지가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회사를 구한 것도 아들의 배신을 알게 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택배기사도, 경비원도, 청소부도 그들 모두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 압니다. 그들 모두에게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압니다. 어쩌면 그게 시원이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68을 살아오며 제가 모든 걸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20살 청년에게 배웠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시원이는 택배 상자를 나르고 있겠죠. 그 예민한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겠죠. 혹시 또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청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폰에 도청 장치가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때론 가장 큰 진실이 가장 작은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지혜.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능력이 아닐까요?